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 말씀 좀 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에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로서는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야 여성 파이터들의 정면 승부, 정면 우먼 파이터로 2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행전 비대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경상근 부대변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예. 두 분도 구독하시고 저거 하셔야 돼요. 네. YTN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부터 이미 되어 있었죠. 그래서 왜 안 불러주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어요. 사회생활은 잘. 저는 진실 바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좀 오래 해야겠네. 자, 이 얘기부터 해야겠죠. 그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경 부대변인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워싱턴 선언이라고 포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워싱턴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핵 협의체라는 거서 NCG라고 포장은 그럴싸하게 했는데요. 그냥 실질적으로 보면은 차관보 회의.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차관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장 정도 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김태효 차장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더 많이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미국 권한에 있다.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핵 확산 금지 조약 원래 당초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다시 재확인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전술핵 재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때 한반도에 그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과 소련이 냉전 상태였을 때, 근데 1991년도 9월 달에 이렇게 지금 전략무기 감축 조약에 따라서 갔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보면 전술핵 재배치 언급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언급조차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보 때 선제타격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선제타격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러면 입에서 그 발언을 했으면 발화를 시켰으면은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언급 한번 하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언급조차도 못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어떤 성과냐?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 포함해서 대통령실이 성과라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렸고요. 결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셨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네. 김행 위원님. 우리나라가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게 12년 만이에요. 예.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 프랑스의 마크롱 다음이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국빈 방문한 대통령을 갖고 야당이 저렇게까지 끌어잡아 당기는 것은 내용도 없이 나라를 망하기를 바라는 건지 일단 말씀드리죠. 차관보급 회의로 된 것은 처음에 장관급도 거론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장관급으로 하면 자칫 모자만 커진다. 실질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최종 책임자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차관보급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격화됐다 이런 식의 표현은 맞지 않고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한국형 확장 억제책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자칫 어떻게 되냐면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핵무장론하고도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로 핵무장을 가질 것인가, 전술핵을 제대로 배치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하게 이번 정상회담 한 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끌고 왔죠. 끌고 오면서 분명한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공격하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응징 보복하겠다는 것이 주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
라는 것을 준수한다. 그대로 준수한다라는 그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걸 갖고 얻어온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자,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문재인 정권 때 지난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북한 핵입니다. 코리아 리스크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은 인도와 태평양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했냐. 뜬금없이 상시 평화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전협정 선언한다. 무슨 평화협정하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그 핵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북한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김일성부터 김정은 지금 현재 4대 세습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것을 지난 정권에서 정말 어리석게도 북한에 속아서 북한에 퍼주다가 지금 안보를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이끌어오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얻어온 것이 없다? 이것은 5천만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 네. 또 한마디 하셔야지. 2021년도 마음껏 싸우세요. 그냥 좀 있겠습니다. 네. 2021년도 5월 20일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 짧게 말씀드릴게요.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이겁니다. 그게 문재인 전 자 보세요.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더 그러면 우리가 더 발전한 것이 있습니까? 성과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로 있는 그대로 비판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성과가 하나도 없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괜히 가셔가지고 공동성명이라도 발표했으면 훨씬 더 위험했을 뻔했는데 지금 공동성명 없었습니다. 그냥 그 협의체 정도로 한 것을 다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성과 제가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만요. 지금 8억 원 성과 있었다고 경제적인 성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그 미국의 8조 원 말씀드릴게요. 8억 원 취소할게요. 8조 원이요. 정정하겠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모르는 8억 원이 있었나? 네, 8조 원이고요. 정말 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아니 그 그렇게까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아이고 네.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좀 존경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130조 원은 미국에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게 8조 원입니다. 겨우 8조 원. 그런데 그 8조 원 중에서도 약 4조 원 정도는 넷플릭스가 투자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는요. 지난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당초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돈이 잘 벌니까요. 대한민국의 K 콘텐츠가 좋으니까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금 계속 투자를 했었고, 그러니까 4조억 원은 원래 우리가 1년에 1조억 원 투자하기로 4조 원. 4조 원. 아깝니? 네. 단위에 약하시구만. 보니까. 지금 제가 갑자기 약해지네요. 4조 원. 지금 갑자기 약해지네요. 아무튼 4조 원은 그러니까 1년에 1조 원을 당초 투자하기로 돼 있었다라고 미국 현지 매체에서 이것이 이미 보도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거 4조 원을 빼면 대통령이 지금 성과가 겨우 4조 원입니다. 한마디로 130조 원을 털리고 우리가 가져온 건 4조 가져온 거예요. 130조 원이라는 건 뭐 SK나 그렇죠. 삼성전자나 이쪽에서 미국 투자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성과라고 그것도 김건희 여사까지 이렇게 언급하면서 성과라고 할 것이 아니고 넷플릭스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7,733억 원을 지금 성과를 매출을 거뒀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33억만 여기는 33억이 맞습니다. 33억만 이것을 그 법인세로 냈거든요. 대통령이 진짜 성과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다면 이거를 얘기를 했어야죠. 제가요. 저작권 문제 이걸 얘기했어야죠. 제가 아니면 성과가 말씀드리고 없으면 싶은 건요. 조용히 하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드리군요. 제가 민주당의 패널들을 만나면 민주당은 연습을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패널이 똑같은 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안을 공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2021년도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똑같이 얘기하고 앞에 그래서 제가 패널리스트에 들었습니다. 대해서 그런 자, 식으로 보십시오. 비아냥거리시면은 2021년 제가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것이 답안을 예의가 아니기 제대로 때문에 안 쓰시라고요. 하는 자, 겁니다. 보십시오. 202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한 번도 비핵화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순진하게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으면서 종전 선언한다, 평화협정한다, 평화의 일상화하겠다 하면서 위원님, 김일성, 그러니까 김정일, 전 정부 김정은, 비판은 김문주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현 정부의 그래서- 성과가 그래서 무엇이냐? 지금 그래서 1년이 아니, 지났어요. 얘기하세요. 성과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그러면 정부 비판은 이제 그만해 자, 주시고요. 그래서 성과가 안보가 무엇입니까? 엉망이 된 거를 이번에 성과를 안보를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안보요? 뭐 안보를 가져온 게 하나도 제대로 없는데. 예. 북한에 즉각적으로 응징하게 한 거예요. 그거요. 또 하나 투자 얘기할게요. 예. 북한이 자, 즉각적으로 보세요. 무슨 응징을 넷플릭스 합니까? 얘기할게요. 해고산 좀 이런 들으세요.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내 얘기예요. 안 들으신 거 내 위원님이 안 편이에요. 들으셨었어요. 들으라고 했잖아요. 위원님이 안 들으셨다고요. 자, 이제, 자, 예. 넷플릭스 얘기할게요. 넷플릭스 이번에 별도 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투자 유치한 게 부러우시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투자해 오시지 왜 그때 아무것도 투자 못 해왔어요? 제가 산업부에 물어봤어요. 산업부에서 이 얘기 좀 꼭 해드릴래요. 자, 대한민국에 이렇습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하는 것가 문재인 정권 초기에 2017년도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들어온 게 부끄럽죠. 1년이나 지났습니다. 아니 전혀 500원 부끄럽지 만났대요. 않아요. 지금 전 문재인 국민이 정권 윤석열 만기에 대통령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6.8배라 늘었대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해외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바뀌었어요. 6.8배에서 3.7배로 줄었습니다. 자, 경제 청신호 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가서 그렇게 순방을 하시고 또 자. 해외 투자 유출해 주시면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애쓰셨다 이렇게 130조 얘기하죠. 원 알겠습니다. 털리고 또 하나, 4조 원이요.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현대자동차하고 그러니까요. SK 투자는 130조 원 털리고 자, 4조 원 받아왔어요. 털리고란 말 이게- 하지 마세요. 이게- 대통령한테. 뭘 털려요? 현대자동차가 그럼 저한테 자, 예의를 지켜주세요. 예의 지키세요. 현대자동차 저한테 이거 먼저 얘기 얘기를 하세요. 지켜주세요. 화낸다는 얘기 하지 지금요 마시고요. 우리가 그걸 화낼 할 일은 주제가 아니죠, 솔직히. 많아요. 자, 현대자동차 주제가 얘기 많은데. 드릴게요. 현대자동차와 간단하게 SK가 해주세요. 투자하기로 하고 현대자동차는 내년도 말까지 예. 자동차 공장을 짓습니다. 예. 예, 이유는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 전기차, 수소차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짓고요. 그것을 짓기 위한 것은 또 많은 비용은 한미 합작 공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짧게 하면 안 될까요? 아, 이 짧게 얘기가 그만하시죠. 계속 왔다 갔다 그만하세요. 하면 네. 끝이 없으니까 그만하시죠. 지금 말도 안 민주당 되는 말씀을 어차피 하시기 때문에 대통령을 그랬어요. 끌어내는데 뭐. 지금 이제 네. 한미 정상회담 얘기 벌써 15분 했어요. 네. 자, 이거 해가지고 이 100년 전 100년 이거 과거사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 얘기하면 이거 짧게 계속 하시죠. 주제가 그러면은 한쪽으로만 몰리기 한 때문에 번씩만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딱 1분 드릴게요. 1분씩만 아, 딱. 저는 자신 있어요. 1분? 1분이요? 서로 말끝이 하고 딱 1분씩만. 오케이. 먼저 하시죠. 자, 윤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 진행한 인터뷰 내용. 100년 전의 과거사에 대해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을 수 없다.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이거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한테 욕설 문자가 간다는 게 지금 그거 여기 잘못된 거죠. 뜨고 있어요. 네. 이게 잘못된 건데. 그건 너무 자, 잘못된 거죠. 차례에 따라서 먼저 제가 1분. 할까요? 예. 네. 아, 말씀 끝나셨으니까 딱 1분. 우선 첫 말끝 번째. 적기. 정말 안 네, 네. 했어요. 우선 첫 번째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자 주어가 나는 맞다. I upset the notion이라고 해서 이것은 팩트가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며칠 동안 거짓말하셨죠. 두 번째 누가 일본의 거짓말했어요? 아, 자, 유성범 말 끊지 대표님이. 않기로 했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나는이라는 게 주어가 혹시 뭐 일본이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었고요. 누가 또 했어요? 일본이 아니, 무릎 잠깐. 꿇었다고 했다. 그런데요. 언제 대한민국에서 일본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습니까?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배상해달라. 대법원이 판결한 만큼 배상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이거에 대해서 일본 언론도 그러니까 그 뉴스위클리인가요? 그 일본 언론에서조차도 일본 극우 세력보다도 더 나간 발언이다. 라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고 이거 팩트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예. 저는 확인했습니다. 자, 시간이 다 거진 다 됐어요. 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제 턴인데. 그러면은 아니, 화이트리스트, 잠깐만 화이트리스트 이거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선제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뭐라고 하죠? 대한민국 하는 거 보겠다. 자, 1분 이렇습니다. 지났습니다. 네. 예. 자, 아까 예, 윤석열 1분입니다, 대통령이 마치 역시. 주어를 갖고 거짓말하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아니라고 거짓말한 거 없고요. 자, 자. 유상범 말 우리 끊겨. 그 유상범 의원이 그 수석 대변인이신데 본인이 착각했다. 그래서 사과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가짜뉴스 전문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자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정권의
때 내려졌어요. 그렇죠? 김능환 대법관 때. 그러면 그때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해결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권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국과 일본이 1500 역사가 있는데 7년간의 임진왜란 그리고 36년간의 일제강점기 50년을 때문에 1500년 역사를 부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113년 전에 안중근 의사는 사형 직전에 이런 말씀도 했었어요. 한국과 5초 중국과 남았습니다. 일본의 동양 평화 유지를 위해서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미래지향적 얘기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여기까지. 말기 자, 바랍니다. 1분씩 네. 드렸어요. 네네. 이제 뭐 후회는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민주당 건으로 넘어갑시다. 자, 민영배 의원 복당. 이거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은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는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소수 발언에 속합니까? 이상민 의원은 항상 소수 발언에 속하셨고요. 예. 지난번에 의장 출마하셨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소수 발언이다라는 거고요. 이상민 의원 우선은 민영배 계시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국회에서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검찰적법 개정안 예. 이걸 통과 과정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이것은 국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뭐 헌법 위반이다라는 것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바꾸자고 했던 것 자체가 예. 수사 기소 분리잖아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그때 후보 4명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떻게 보면 민영배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비판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건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바랬던 검찰적법 개정안에 대해서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김혜윤 의원. 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하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국회법 위반이고 민주적 절차가 훼손됐다라고 분명하게 한 얘기를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원과 민주당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뭐 자명한 얘기고요. 이상민 의원만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뭐 이현욱 의원이라든가 성지훈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등등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끄럽다. 삼류 정치로 떨어졌다 등등 얘기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 민영배 의원이 왜 검수완박에 불쏘시개로 전략을 했냐. 2021년 3월입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검수완박법은 부패 완판법이다. 부패가 완전하게 판을 치게 하는 법이다. 부패 완판법이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2021년 3월에. 결국은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부패 완판을 하는 데에 민영배 의원님을 불쏘시개로 쓰다가 이제 불쏘시개의 역할이 다시 다 끝났으니까 총선 1년 앞두고 복당을 하지 않으면은 그 공천받을 적에 감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불쏘시개로 이제 이미 충분히 활용됐으니 이제 들어와서 총선 출마해라. 참 아쉬운 것은 이분의 지역구가 호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공천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또 국회의원에 나온다는 것도 불행하고요. 이 말씀은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은 전직 대표가 모두 범죄 피의자입니다. 왜 그렇게 검수완박을 주장했나 했더니 지금 민주당의 15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도 거론되고 있고요. 인천의 전세 사기 사건에도 송영길 전 대표 등등 뭐 여러분 등이 뭐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들의 부패 저지러 놓고 부패 완전히 판을 치게 하는 부패 완판을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몰아붙이면서 불쏘시개로 잘 활용했으니 이제 돌아와라. 이렇게 된 거죠. 부패 완판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상당히 말씀드립니다.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주 네거티브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니, 팩트만 얘기했어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요. 있다가 아니라 2021년 네, 3월에.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근데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시니까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헌법재판소 검사 수사권 이거 헌법상 권리로 검찰에게만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 지키고 있어요? 현 정부가?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요. 그 대법원에서 147억 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에 특활비 이거 대법원에서까지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건 안 지키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솔직히 아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면 이거는 지금 검사의 수사권은 권력의 독재입니다. 그리고 147억 원의 그 특활비는 국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뭐 혈세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국민을 속이고 이 돈을 사용한 겁니다. 공개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어느 걸요? 뭐가 어느 겁니까? 147억 원 특활비죠. 대법원에서요. 검찰총장 당시에 썼던 그 147억 원 공개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나왔습니다. 모든 공직자들 다 공개하면 되죠 뭐. 아니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네. 안 되고요. 네. 네, 그럼 윤석열 그럼 대통령한테 좋겠네요. 말씀을 네. 하세요. 네, 그때 당시 그럴게요. 그럼 한동훈 네, 검찰총장한테 말씀을 네. 하시고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제가 그 안 사실은 지금 하시잖아요. 팩트 체크가 안 돼서 답변을 못 이게 드려요. 지금 한두 건 네. 나오면 죄송해요. 뭐 언론도 제가 아닌데 업데이트가 뭐 안 팩트 됐어요. 체크가 안 돼요. 자, 검수완박이 6대 범죄를 조사 못하게 돼 있죠. 그중에 두 가지가 부패와 공직자 범죄, 예.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선거사범 조사를 막은 겁니다. 이것이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범죄 비리당 비슷하게 지금 돼갔는데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수완박이 절실했었던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논리가 이제 그거밖에 거의 없으십니까? 다 아니 돼가지고 진짜 자, 범죄 자, 그렇게 하지 당이잖아요. 마세요, 진짜로. 아니 전현직 대표가 예. 다 범죄 피의자인 그런 정당이 아주 있습니까? 그냥 흥미진진해요. 그럼 여사는요? VIP 투인 여사는요? 자, 여사가 범죄 피의자 아니에요. 잠깐만요. 분명히 얘기 드려요. 범죄 피의자 여사는요? 아닙니다. 공판장에서 공판 검사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다 드러났어요. 뭐가 드러났어요? 그것도 팩트 체크 안 하셨습니까? 언론 아니에요. 좀 보세요. 지금요, 유리한 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아이고 하지 지금요. 마시고요. 예. 자, 일단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법적으로 이재명 범죄 피의자 그리고 송영길 범죄 그만 피의자입니다. 흥분하세요. 아니, 흥분 그만하십시오. 지 마시고. 아, 왜 자, 이렇게 거짓말을 그러면은 하세요? 이제 그러세요. 요 아니, 돈봉투 범죄 피의자 이용만 아니에요? 돈봉투 이용만 45초씩만 제가 시간을 딱 드리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이거 지금 김의겸 의원한테 언론 대응 부탁을 했다가 이게 비판이 이러니까 결국 취소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 부대변인? 저 이거 알아보니까 솔직히 이제 김의겸 의원이 대신해서 언론을 이렇게 가교육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왜 그랬냐면 과거에 김의겸 의원이 약간 비슷한 처지에 놓였을 적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해주겠다라고 하다가 송영길 대표가 아니다. 내가 이미 탈당을 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정리해 의원이 그렇게 예.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예. 전 이것은 범죄가 사실이 있다면 명백하게 드러나야 된다.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민주당은 그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탈당을 송영길 전 대표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적으로는 탈당을 안 한 거죠. 예. 본인도 뭐 나중에 뭐 다 소명이 되면 복당하시겠다고 하니까 뭐 형식만 문의만 일단 탈당한 것 같고요. 민영배 의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윤미향 의원도 복당한다고 하고 또 김홍걸 의원 예. 부동산 문제와 정리해 관련돼서 주십시오. 투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복당 뭐 곧 결정한다고 하고 예. 박안주 또 복당한다고 알겠습니다. 하고 여기는 뭐 들어갔다 나갔다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정당이니까 자당에도 예. 그런 네. 분들 많습니다. 저희 당에 확인해 있습니다. 보세요. 그건 또 예. 팩트 체크 안 하십니까? 얘기하세요. 없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두 분 없어요. 충청부터 여기까지만 옥션이요. 듣겠습니다. 야, 이거 아니 전 근데 솔직히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예전 같으면 좀 그랬는데 한 20년 전에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